고무통 있죠. 큰 고무통에 1,000개의 개 사체가 산채로 꼬리와 몸통이 막 분해된 게 널브러져 있고 회부하고 그 가운데 또 만상묘가 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고 있습니다.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죽게 됐다. 왜 잔혹행위를 하는지의 그 이유를 따져야 될 시점이 됐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잔혹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엄벌을 해야 되겠죠. 저 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팀장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하세요. 사건 수정 오랜만에 김은배 팀장님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외도를 했다가 다시 그 컴백을 했는데요. 컴백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태민 씨하고 네. 교수님 때문에 컴백을 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빈자리가 너무 컸었습니다. 이렇게 왠지 저 혼자 하니까 강의한 것 같아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네. 크리스탈 리 교수님도 네. 립 서비스를 할 줄 아시네요.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오늘은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무려 602만 가구, 약 1,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많습니다. 뭐 지금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게 1,300만이라는 숫자는 절대 작은 게 아닌데요. 조만간 이제 1,500만 시대를 돌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정도로 이제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유기동물입니다. 끝까지 삶을 함께 해야 되는 동반자인데, 문제는 중간에 동물들에 대한 책임감을 버리고 이제 유기를 하는 숫자가 또 많이 늘어서 거의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2만 마리가 이제 유기가 된다. 그러면 그 유기된 동물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로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입소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뭐 길바닥이나 또는 뭐 야산 같은 데에 그냥 유기되는 동물들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는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이제 현상일까요? 2020년부터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경우에 반려동물의 그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고요. 우리가 뭐 동물 학대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법도 이제 정비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가 기껏해야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론의 활동, 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약간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감정적으로도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것보다 당장 내가 외로우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다 보니 이제 가장 손쉬운 반려동물. 네, 같이 뭐 키우는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사실 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던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2, 3년 전부터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받은 동물들을 쉽게 얘기해서 반려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그 반려견들이 모두 굶어 죽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그 집 마당하고 고무통 있죠. 큰 고무통에 그 개 사체가 300에서 400구 정도가 있었고요. 또 계속 수사해보니까 무려 1,000개의 반려견의 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체를 땅속에 잘 묻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썩잖아요. 썩고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또 개를 또 키웠기 때문에 반려견을 계속 받아와서
굶어 죽인 다음에 또 받아와서 또 굶어 죽이고 계속 쌓인 거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동물 학대잖아요. 아, 너무 끔찍하죠. 그 뜬장 아래에 결국은 다 동료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 동료들이 다 사망해서 썩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뭐 너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지금 꼭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데리고 오는 건 좋아. 그렇죠. 근데 네.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굶어 죽인 거예요. 네. 음식을 안 줘서.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학대 행위의 이유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는 사실 국내에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 그러면 동물 학대 사범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슨 처분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이런 이제 동물 학대 사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정말 희귀하고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어쨌든 인간은 아니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뭐 자신의 무슨 열등감이나 또는 사회의 부적응 이런 것을 화풀이할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뭐 피해 의식이나 열등감을 표출하려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설이 일단 있고요. 나보다 약한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다크웹 같은 데 보면은 이 잔혹물을 소비하는 시장이 생겼어요. 아마 최근에 자살 영상도 아마 그렇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살 영상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라는 지금 소문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잔혹물에 대한 소비를 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이런 사회적인 뭐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을 안 만나지만 온라인 활동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륜의 기준으로는 이 하한 선이 없을 정도로 추락한 인간성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잔혹물을 소비하는 그런 시장이 생겼다고 지금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 제가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청소년들이 자기 동료라든지 후배들을 학대를 합니다. 네, 학대 네, 동료. 네. 그런데 그걸 숨겨야 원칙인데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폭력물을 올리는 그런 뭐 N번방이라는 게 사실은 N 목적을 가진 영상물들의 조합인 거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런 잔혹물에 대한 N번방 같은 게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는 동물 학대 영상만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살 영상 같은 게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집단 폭행 영상들도 모여 있는 곳이 아마 소비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비밀 채팅방에서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동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자신이 주목받고 이슈가 되려고 한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이미 금전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회원 등록을 하면서 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영상물들을 소비하고 있는지는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회학습 이론. 학대를 보면 볼수록 더 잔인한 자극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꼭 금지가 돼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물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도 해할 수 있다. 그런 심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가설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적은 없습니다. 검증이 되려 그러면 일단 동물 학대를 하는 청소년이 20년 후에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시차를 두고 인과관계를 검증한 논문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된 건 뭐냐면 연쇄살인범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거는 이제 이미 연쇄살인이 된 사람들의 과거를 뒤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동물 학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리포트들은 뭐 FBI 분석 보고서 이런 데서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사람까지도 학대하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강호순이가 조사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개를 많이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을 하다 보니까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됐다. 즉 살견 욕구가 살인 욕구로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죽이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죽인다. 또 일명 그 어머니 아빠라고 하는 이영학 씨도 알죠? 네. 네. 딸이 아마 이영학이를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무서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영학이가 화가 났을 때 망치로 개 6마리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딸이 봤어요. 아이 앞에서 지금 그 짓을 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딸이 얼마나 트라우마 생겨.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안 듣고 아빠한테 순종 안 하게 되면은 나도 저 개처럼 죽을 수도 될 있겠구나. 수도 있다. 그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딸이 거부를 못했던 못했던 거죠. 이유도 예. 강호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강호순의 판결전 조사를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없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가끔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원구치소에서 제가 만날 때 그 전에 수사 기록을 먼저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게 큰 개를 이제 대형견을 많이 그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국내에서 대형견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사업으로 네. 그걸 하려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입양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식육견처럼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다 넘기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물 학대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형이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장면을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끔찍하기는 하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고기가 연하려면 그 예, 때려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서는 이제 고기로 넘긴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때려서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매달아 놓고서는 이제 뭐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유혈이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형이 가끔 동생의 농장에 이제 가가지고 어쩌고 있나 그때 그런 일을 하고 난 직후에 강호순의 눈빛이 달랐답니다. 예.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 듯한 아니 느낌? 그거는 살기가 모르겠는데 있겠죠. 살기가 있겠지. 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할 때의 강호순과는 다른 모습을 형이 목격을 했었다고. 그럼 여기 잠깐요. 예,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더라고요. 강땡땡이가 때리면서 쾌감도 느꼈겠네요.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형이 가끔 그 이제 어쩌고 있나 가보면은 애가 이제 너무 이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뭐 평상시 동생 같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혹행위가 인간의 인격에 주는 영향 이런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예. 다른 말인데 강호순이가 사실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앞에 뭘 놨냐면 반려견하고 같이 찍은 거 사진 봤어요. 맞아요, 그 사진. 아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개를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여자들 완전히 이중적으로 예. 생각했네. 맞아요. 여자들이 한쪽에서는- 호감을 느끼게. 한쪽에서는 예. 개를 뭐 잔인하게 죽이면서 같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거의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렇네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잔인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난달 27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뭐 과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법령이 개정된 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농장 같은 곳에서는 사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집단으로 뭐 식육견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 그것만 이제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반려견하고 둘이 있을 때 잔혹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 네, 정당한 사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외,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는 크게 세 가지 경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 두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전 이 두 번째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법률에 따라서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을 이행하는 경우, 뭐 세 번째는 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같은 거는 긴급避난 같은 경우에 뭐냐면 동물이 이제 신체에 위협도 있지만은 동물을 해하지 않으면은 내 집이라든지 네, 아니,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경우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예를 들자면 반려견이 있는데 집에 가구고 뭐고 다 물어 뜯어 놓는다.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잖아요. 인덕션 위에 올라가서 불이 가능하죠. 났다. 네. 그럴 때 그럴 뿐만 아니라 네. 내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비싸게 사왔어요. 안 주는데 이제 걔가 또 갑자기 산으로 먹어. 신체적인 접촉이 없고 재산이라든지 재물을 먹으려고 했을 때도 걔를 살해하는 게 아니고 네. 걔를 학대라는 건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오해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그런 네. 얘기고 어쨌든. 우리 희망이들 오해할까 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동물 판매하는 거 있죠. 네. 동물 장묘업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등록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수님도 네. 저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고야. 법이 강화되니까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허가를 해야 돼요. 네, 네. 등록 신청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 것이고 네, 네, 네. 또 내가 만약에 그 반려견을 키우다가 사육을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지방 지자체에서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방류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유기를 못하게 막아오는 거죠. 네, 뭐 계속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게 네. 동물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 예컨대 학대를 했던 사람, 학대로 처벌받았던 사람 이런 네. 사람들이 또 동물을 데리고 와서 반려견으로 키우면 안 된다. 이게 금지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정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오. 않다라는 게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그러면 동물을 학대한 전력에 있는 동물 학대 전과자는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된다는 조항이 빠져 없다.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현행법상의 모든 뭐 기준에 다 어떤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강도를 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출소한 이후에도 이런 취업 안 된다. 아닌 그렇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 책임을 다 소각한 경우에는 더 징벌적인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예, 있습니다. 예. 어린이 학대라든지 성폭력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다니는 뭐, 학교라든지 네. 이런 데는 취업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취업 취업 제한하죠. 명령 그걸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거를 네. 적용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언제나 이중 처벌로다가 인권 침해 논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동물 학대 행위자들에게도 자유를 제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였는데 그게 통과는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예로 올해 초에 길고양이 16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이 1심에서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오, 예. 근데 이제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결국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인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양어장에다가 고양이를 가두거나 산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또는 해부하고 고양이 꼬리와 몸통이 막 분해된 게 마당에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또 만상 묘가 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자, 이런 사람을 집행유예를 해줬다. 그런데 다음부터 다시는 동물 키우지 마라고 강력하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또 무언가를 키우고 있을 수 있고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데 허가받고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뭐 구청이나 아니면은 뭐 법원에 등록을 해서 내가 고양이 3마리 키울게요.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못 키운다. 요거를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사실상은 아까 굉장히 교수님 어렵죠. 말씀했지만은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물 학대를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야지만 증거가 된다면서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학대해요라고 신고하면 그거는 아동학대도 증거가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아니, 증거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죠. 그게 네. 저는 너무 네. 안타깝고. 아,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신고할 때 진술만 가지고 저 사람이 학대했어요라고 한다면 그 그럼 사람은 아무나 다 억울하게 해가지고 또 처벌하면. 무고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근거 없으면 처벌하기 쉽진 않죠. 그렇죠. 네. 계속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학대당한 소리가 들리지만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그때 아동학대처럼 신고는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법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3년 이하면 줄 수- 현행범 체포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되는 건데 그냥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난다고 옆집 사람을 가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난 사건은 그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심신미약? 때문에 아, 네, 네네.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 학대 기준만으로다가 다 판단해서 어떤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더군다나 이제 동물 학대 사범이 동물 학대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거예요.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전염병을 옮긴다. 이런 피해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뭐 어떤 학대 행위를 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그거 말고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잔혹물 생산을 위해 가지고 도구적으로 이 생명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잔혹한 사람들, 사이코패스의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호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동물 학대 사범 이래서 무조건 양형만 높여달라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양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적은 양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동물 학대를 도대체 왜 하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잔혹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엄벌을 해야 되겠죠. 전 3년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아까 제가 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것은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네. 3년을 규정한 이유는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네.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현행범 아니라도 체포할 수 있는 것이 3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동물 학대를 현장에서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동물 학대해가지고 죽였어.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가서 체포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범죄를 네, 말한 네, 거고 네, 네. 중요한 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재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명하고 틀린데 아까 말했듯이 실형을 1년 4개월 선고했다고요? 네, 선고했죠. 이런 경우는 적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동물을 학대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벌금으로 끝났지 실형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실형 안 살렸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뭐 2심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심신미약 때문에 집행유예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개를 매달고 왜 가는 네, 경우, 네, 뭐 그런 그것도 벌금형 경우도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저렇게 하는데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양형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양형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맥시멈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징역형 금고형 이상 3년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형사사법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꽤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범죄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여기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동물 학대의 이유를 분석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날에 보신탕을 시골에서는 먹잖아요.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사유를 따지라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 이유 때문에 예컨대 새로 빨리 변화되는 이 규범에서 좀 이탈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설 문화 지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온라인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까지 어떤 잔혹행위에 악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무조건 다 징역을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로 여기기 시작했으니까 왜 잔혹행위를 하는지의 그 이유를 따져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에 키우는 사람들은 아 정말 너무 예쁜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물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 차이 그걸 그렇죠. 이제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뭐 교도소도 꽤 동물 학대 사범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2023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자료를 얼마든지 축적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의 잔혹물의 어떤 소재로서 동물 학대를 삼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엄벌해야 되고 그거는 뭐 N번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잔혹물을 소비하는 유저들이 있다면 이건 조직범죄화도 할 수 있어요. 아, 조직범죄까지요? 그렇죠.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근데 그러고 있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종류의 조직적으로 잔혹물을 소비하는 이런 집단이라면 사실 엄벌해야 되는 건 맞는데 3년도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골에서 복날 어떤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그분들의 문화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전과도 한 번 없이 농사 지으면서 잘 사시던 분을 그렇게 했다고 징역형을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재판을 하면서 다 따져 물어서 소위 생명체를 보호하는 가치에 위배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 재판부들이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물학대 수사 해보셨어요? 수사는 해봤죠. 해봤는데 동물학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수사할 때에 좀 어려울 것 실제적으로 같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반려동물이라고 그랬죠. 거북이 죽였다고 신고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 뭐 키우다가 뭐 도마뱀 키우다가 죽였다고 신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범위가 너무 적다. 반려견, 반려묘 정도지 나머지 많은 동물들 뭐 새, 나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불태워 죽이던 자랑하고 시동 간에 신고가 안 들어와요. 할 리가 없죠.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거의 반려견이나 묘가 사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할 때 특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한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 입장에서 수사할 때 애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 아까 말했듯이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신고한 사람도 있는데 동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동물 상태가 정말 본인이 상처가 있는데 학대한 상처냐 아니면은 이런 우리에서 부딪힌 거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학대를 한 뒤에 그렇게 신고 들어와 조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구속되거나 형을 살린 적이 거의 없는데 아까 그 내용을 1년 4개월 보고 많이 우리나라 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다가 드디어는 범죄로 여기기 시작한 계기는 피해 아동의 고통을 관람하면서였어요. 근데 동물 학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물이 학대를 받으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동물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도록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무지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사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규범이 사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에게까지 너무나 징벌적인 이런 잣대를 들이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세대에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거, 이게 한 가지 예방법이 될 거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온라인에서 동물 학대, 잔혹물이 소비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어린 세대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동물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가 네.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학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 학대할 마음이고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키우면서 왜 학대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내가 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 들면은 절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반려동물 키우시잖아요. 키우고 있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사람은 보험 되잖아요. 병원 가면은 수의사분들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키우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줘야 되잖아요. 아껴주는데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경제적 손실도 있고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이나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어느 학자가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수정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